7월 1일 잠깐 비가 왔다. 나라의 제삿날이라 공물을 보지 않았다. 홀로 다락 위에 기대어 나라에 돌아가는 꼴을 생각하니 위태롭기가 마치 아침 이슬과 같다. 안으로는 정책을 결정할 만한 기둥 같은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나라를 바로잡을 주춧돌 같은 인물이 없으니 모르겠다.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갈지. 마음이 괴롭고 어지러워서 종일 엎치락 뒤치락 하였다. 7월 2일 말다.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신날이다. 슬픈 마음이 들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저녁 나절에 활 10순을 쏘고 또 철전 5순, 편전 3순을 쏘았다. 7월 3일 말다. 아침에 충청수사에게로 가서 문병하니 많이 나았다고 한다. 저녁 나절에 경상수사가 이곳에 와서 서로 이야기한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밤 10시쯤에 탐후선이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하니 입맛이 없으시다고 한다. 몹시 걱정이다. 7월 4일 말다. 나주 판관이 배를 거느리고 진으로 돌아왔다. 이전 등이 산 일터에서 노 만들 나무를 가지고 와서 바쳤다. 식사를 한 뒤에 대청으로 나아갔다. 미조왕 첨사, 웅천 현감이 와서 활을 쏘았다. 군관들은 내기로 향각궁을 쏘았는데 노윤발이 으뜸이었다. 저녁에 임영, 조응복이 왔다. 양정원은 휴가를 얻어 돌아갔다. 7월 5일 말다.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봤다. 저녁 나절에 조방장 박종남, 조방장 신호가 왔다. 방답첨사는 활을 쏘았다. 임영이 돌아갔다. 7월 6일 말다. 정항, 금갑도 만호, 영등포 만호가 와서 봤다. 저녁 나절에 가서 공무를 보고 활 8순을 쏘았다. 종 목련이 곰내에서 와서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 라고 한다. 7월 7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경상수사, 두 조방장, 충청수사가 왔다. 방답첨사, 사도첨사 등이 편을 갈라 활을 쏘았다. 경상 우병사에게서 임금님의 분부가 왔는데 전쟁의 재앙이 나라를 참혹하게 만들고 원수놈은 나라 안에 있어 귀신도 부끄러워하고 사람도 원통해함이 천지에 사무쳤건만 아직도 요망한 기운을 빨리 쓸어버리지 못하고 원수놈과 한 한을 함께 이고 있음을 끊지도 못하니 통분하다. 그러나 무릇 혈기가 있는 자로서 누가 팔을 부르겁고 마음을 썩히면서 원수놈의 그 살점을 점이고 싶지 않겠는가. 그런데 경은 적과 마주 진치고 있는 일선 장수로서 조정의 명령도 없이
함부로 적과 대면하여 감히 패역한 말을 짓거리고 또 여러 번 사사로이 편지를 통하여 적의 기세를 높이고 적에게 애교를 부릴 뿐더러 수호, 강화설이 명나라에까지 미쳐 부끄럽게 하고 흔단을 열어 놓기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도다. 생각컨대 군율로 다스려도 아까울 것이 없을 것이지만 오히려 관대히 용서하고 돈도 기 타이르고 경계하도록 책망하기로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고집을 부리고 스스로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니 내가 보기에는 몹시 해괴하고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이에 비변사의 낭청 김용을 보내어 구두로 나의 뜻을 전하니 경은 그 마음을 고쳐서 정신을 가다듬어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을 보니 놀랍고도 죄송스러움을 가눌 길이 없다. 김응설한 어떠한 사람이기에 스스로 회개하여 다시 힘쓴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만일 쓸개라도 있는 자라면 반드시 자살이라도 할 것이다. 7월 8일 말다. 식사를 한 뒤에 나가 공무를 봤다. 영등포 만호 조방장 박종남이 와서 봤다. 우수사의 군관 배영수가 그 장수의 명령을 받고 와서 군량 20섬을 주고 갔다. 동네 부사 정광자가 와서 부임했다고 아뢰었다. 활 10순을 쏘고 헤어졌다. 종 목련이 돌아갔다. 7월 9일 말다. 오늘은 말복이다. 가을 기운이 서늘해지니 회포가 많이 일어난다. 미주왕 첨사가 와서 보고 갔다. 웅천 현감 거제현령이 활을 쏘고 갔다. 밤 10시쯤에 바다 위에 달이 다락에 가득하니 생각이 번거로워 다락 위를 어슬렁거렸다. 7월 10일 말다. 몸이 몹시 불편하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와 만나 서로 이야기했다. 양식이 떨어져도 아무런 계책이 없다는 말을 많이 했다. 무척 답답하여 괴롭다. 조방장 박종남도 왔다. 두어 잔을 마셨더니 몹시 취했다. 밤이 깊어 다락 위에 누웠더니 초생달 빛이 다락에 가득하여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다. 7월 11일 아침에 어머니 앞으로 편지를 쓰고 여러 곳에도 편지를 써 보냈다. 무제 박명이 직접 일하러 나갔다. 나가 공무를 보고 활 10순을 쏘았다. 7월 12일 말다. 아침 식사를 한 뒤에 경상 우수사가 와서 봤다. 그와 함께 활 10순, 철전 5순을 쏘았다. 해질 무렵 서로 회포를 풀고 물러갔다. 가리포 첨사도 와서 같이 했다. 7월 13일 말다. 가리포 첨사, 우수사가 같이 와서 가리포 첨사가 술을 바쳤다. 활 5순, 철전 2순을 쏘았는데 나는
몸이 몹시 불편했다. 7월 14일 저녁 나절에 개었다. 군사들에게 휴가를 주었다. 녹도 만호 송여종으로 하여금 사망한 군졸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쌀 2섬을 주었다. 이상록, 태구련, 공태원 등이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병이 나아 편안하시다라고 한다. 이 얼마나 다행인가. 7월 15일 말다. 저녁 나절에 대청으로 나가니 박, 신, 2 조방장과 방답첨사, 여도만호, 녹도만호, 보령현감, 결성현감 및 이언준 등이 활을 쏘고 술을 마셨다. 경상수사도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로 하여금 씨름 내기를 했다. 정항이 왔다. 7월 16일 말다. 아침에 들으니 김대복의 병세가 몹시 위태롭다 라고 했다. 매우 걱정스럽다. 곧 송희립, 유홍근을 시켜 간호치료케 했으나 무슨 병인지를 알지 못하여 무척 답답하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물을 봤다. 순천의 정석주, 영광 도훈도 주문상을 처벌했다. 저녁에 원수에게 가는 공문과 병사에게 갈 공문을 초잡아 주었다. 미조항 첨사 성윤문, 사도첨사 김완이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성첨사에게는 열을, 김첨사에게는 사흘을 주어 보냈다. 녹도 만호에게는 유임한다는 병조의 공문이 내려왔다. 7월 17일 비가 왔다. 거제 현령이 달려와서 보고하는데 거제에 있던 외적이 벌써 철수하여 돌아갔다 라고 했다. 그래서 곧 정항을 시켜 정하여 보냈다. 대청으로 나아가 공무를 봤다. 내일 출항하여 나갈 일을 전령했다. 7월 18일 말다. 아침에 대청으로 나가 박, 신, 2 조방장과 같이 아침 식사를 했다. 오후에 출항하여 지도에 이르러 정박하고 밤을 지냈다. 한밤 자정에 거제 현령이 와서 말하기를 장문포의 외족 소굴이 이미 텅텅 비어버렸으며 다만 30명 남짓뿐이다 라고 했다. 또 사냥하는 외놈을 만나 활을 쏘아 한 놈은 목을 빼고 한 놈은 사로잡았다 라고 했다. 밤 2시쯤에 출항하여 견내량으로 돌아왔다. 7월 19일 말다. 우수사, 경상수사, 충청수사 2 조방장과 함께 이야기하고서 헤어졌다. 오후 4시쯤에 진으로 돌아왔다. 당포 만호를 찾아서 잡아다 현신하지 않은 죄로 곤장을 쳤다. 김대복의 병세를 가서 보았다. 7월 20일 흐리다. 2 조방장과 함께
같이 아침 식사를 했다. 느지막이 거제현령 및 전 진해 현감 정항이 왔다. 오후에 나가 공무를 보고 활 5순, 철전 4순을 쏘았다. 좌병사의 군관이 편지를 가지고 왔다. 7월 21일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왔다. 우후가 들어온다고 들었다. 식사를 한 뒤에 태구련, 언복이 만든 환도를 충청수사 두 조방장에게 각각 한 자루씩 나누어 주었다. 저물 무렵에 아들 울회와 우후가 같은 배로 섬 밖에 이르러 아들만 들어왔다. 7월 22일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이 충일이 그의 부친의 별세 소식을 듣고 나갔다. 7월 23일 말다. 저녁 나절에 말 달리는 일로 원두구미로 갔더니 두 조방장 및 충청수사도 왔다. 저녁에 작은 배를 타고 돌아왔다. 7월 24일 말다. 나라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충청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7월 25일 말다. 충청수사의 생일이라 음식을 마련하여 왔다. 우수사, 경상수사 및 조방장 신호 등과 함께 취하여 마구 이야기했다. 저녁에 조방장 정응운이 왔다. 7월 26일 말다. 아침에 정영동, 윤엽, 이수원 등과 흥양 현감이 들어왔다. 식사를 한 뒤에 우수사와 충청수사도 와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7월 27일 말다. 어사의 공문이 들어왔다. 7월 28일 말다. 아침 식사를 한 뒤에 배로 내려가 삼도를 모아 포구 안에 진을 쳤다. 오후 2시쯤에 어사 신식이 진에 왔다. 곧 대청으로 내려가 마주하여 이야기하고 각 수사 및 새 조방장을 청하여 같이 이야기했다. 7월 29일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어사 신식이 좌도 소속의 5포구에 부정사실을 조사 점고했다. 저녁에 이곳에 와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8월 1일 비바람이 세게 일었다. 어사 신식과 함께 식사하고 곧 배로 내려가 순천 등의 5고을의 배를 점검했다. 저물어서 나는 어사 있는 곳으로 내려가 같이 이야기했다. 8월 2일 흐리다. 우도의 전선을 점구한 뒤에 그대로 남도포 막사에서 머물렀다. 나는 나아가 앉아 충청수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8월 3일 말다. 어사는 저녁 나절에
경상도 진으로 가서 점고했다. 저녁에 경상도 진으로 가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몸이 불편하여 곧 돌아왔다. 8월 4일 비가 왔다. 어사가 이곳에 왔기에 여러 장수들을 모아 종일 이야기하고서 헤어졌다. 8월 5일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어사와 작별을 이야기하러 충청수사 있는 곳에 이르러 어사를 전별하고 나니 조방장 정응운이 아래고 돌아왔다. 8월 6일 비가 흠뻑 쏟아졌다. 우수사, 경상수사 두 조방장이 모여 함께 종일 이야기하고서 헤어졌다. 8월 7일 비가 왔다. 아침에 아들 울과 허주밋 현덕린, 우후 이몽구가 같이 배를 타고 나아갔다. 저녁 나절에 두 조방장, 충청수사가 같이 이야기했다. 저녁에 표신을 가진 선전관 이광후가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원수가 삼도수군을 거느리고 바로 적의 소굴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이야기하며 밤을 새웠다. 8월 8일 비가 왔다. 선전관이 나갔다. 경상수사, 충청수사 및 두 조방장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같이 저녁밥을 먹었다. 날이 저물어서 저마다 돌아갔다. 8월 9일 한이바람이 세게 불었다. 8월 10일 맑다. 몸이 불편한 것 같다. 홀로 다락 위에 앉았으니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난다. 저녁 나절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고 난 뒤에 활 5순을 쏘았다. 정재와 결성현감 손안국이 같이 배로 나갔다. 8월 11일 비가 오락가락하였다. 종 한경도 본영으로 갔다. 배영수, 김응겸이 활쏘기를 겨루었다. 김응겸이 이겼다. 8월 12일 흐렸다. 일찍 나가 공무를 봤다. 저녁 나절에 두 조방장과 함께 활을 쏘았다. 김응겸이 경상 우수사에게 갔다가 돌아올 때 우수사 이역기에게 들러서 뵙고 활쏘기 겨루기를 했는데 배영수가 또 졌다가 했다. 8월 13일 종일 비가 왔다. 장계 초고를 고치고 공문을 결제했다. 독수가 왔는데 도양장의 둔전치는 일에 이 기남이 한 짓이 괴상한 것이 많다고 했다. 그래서 우후가 달려가 부정사실을 조사하도록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8월 14일 종일 비가 왔다. 진해 현감 정항 및 조계종이 와서 이야기했다.
8월 15일 새벽에 망골례를 했다. 우수사 이억기, 가리포 첨사 이응표, 임치현감 홍견 등 여러 장수들이 함께 왔다. 오늘 삼도의 수사와 본도 잡새꾼을 먹이고 종일 여러 장수들과 함께 같이 취했다. 오늘 밤 으스름 달빛이 다락을 비치니 잠을 이룰 수 없어 밤새도록 휘파람 불며 시를 읊었다. 8월 16일 굳은 비가 거치지 않고 종일 부슬부슬 내렸다. 생각이 몹시 어지럽다. 두 조방장과 같이 이야기했다. 8월 17일 가랑비가 오고 쇳바람이 불었다. 새벽에 김응겸을 불러 이를 물었다. 저녁 나절에 나아가 공무를 봤다. 두 조방장과 함께 이야기하고 활 10순을 쏘았다. 8월 18일 굳은 비가 거치지 않았다. 신, 박, 두 조방장이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8월 19일 날이 활짝 개었다. 두 조방장 및 방닷 첨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밤 10시쯤에 조카 봉, 아들 회, 울이 들어왔다. 채찰사 이원익이 21일 진주성에 이르러 군사에 관한 일을 묻고자 채찰사의 군관이 들어왔다 라고 하였다. 8월 20일 말다. 종일 채찰사의 전령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경상수사 권준, 우수사 이억기, 발포만호 황종록이 와서 보고 돌아갔다. 밤 10시쯤에 전령이 들어왔다. 한밤 자정에 배를 타고 고니도에 이르렀다. 8월 21일 흐렸다. 저녁 나절에 소비포 앞바다에 이르니 전라 순찰사 홍세공의 군관 이준이 공문을 가지고 왔다. 강응표, 오개성이 같이 와서 함께 1시간 남짓 이야기했다. 경수, 권언경, 자윤, 언심에게 편지를 썼다. 저물 무렵에 사천 땅 침도에 이르러 잤다. 밤에 몸이 몹시 차갑고 마음이 쓸쓸하다. 8월 22일 말다. 이른 아침에 각종 공문을 만들어 채찰사에게 보냈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걸어서 사천현에 이르렀다. 오후에 진주 남강가에 이르니 채찰사는 벌써 진주에 들어왔다 라고 했다. 8월 23일 말다. 채찰사 있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사이에 백성을 위해서 고통을 덜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났다. 호남 순찰사는 헐뜯어 말하는 기색이 많으니 한탄스럽다. 저녁 나절에
나는 김응서와 같이 촉성루에 이르러 장병들이 패전하여 죽은 곳을 보니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윽고 채찰사가 나보러 먼저 가라고 하므로 배를 타고 소비포로 돌아와 정박했다. 8월 24일 말다. 새벽에 소비포 앞에 이르니 고성현령 조응도가 와서 알련하고서 소비포 앞바다에서 잤다. 채찰사와 부사 김륵, 종사관 노경임도 잤다. 8월 25일 말다. 일찍이 식사를 한 뒤에 채찰사와 부사, 종사관은 함께 내가 탄 배를 타고 오전 8시쯤에 출항하여 같이 서서 여러 서름들과 여러 진 합병할 곳과 또 접전할 곳 등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이면서 의논했다. 곡포는 평산포에 합하고 상주포는 미조항에 합하고 정량은 삼천포에 합하고 소비포는 사량에 합하고 가배량은 당포에 합하고 지세포는 조라포에 합하고 제포는 웅천에 합하고 율포는 옥포에 합하고 안골포는 가덕진에 합치기로 결정했다. 저녁에 진중에 이르러 여러 장수들이 교서에 숙배하고 공사리를 한 다음 헤어졌다. 8월 26일 말다. 저녁에 부사 김륵과 서로 만나 은밀히 이야기했다. 8월 27일 말다. 군사 5,480명에게 밥을 먹였다. 저녁에 상봉에 이르러 적진과 적이 다니는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였다. 바람이 몹시 사납다. 밤을 틈타 도로 내려왔다. 8월 28일 말다. 이른 아침에 채찰사 및 부사, 종사관이 같이 다락 위에 앉아 여러 가지 패단되는 점을 의논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배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나갔다. 8월 29일 말다. 일찍 나가 공무를 보았다. 경상수사가 채찰사 있는 곳에서 왔다.